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서 우리 계좌가 좋아지느냐? 그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부족하고 그 지수가 오른다라고 하면 이 부족한 유동성에서 상대적으로 잘 오를 수 있는 대형주들의 한정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찾는다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이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납품을 한다, 고객사를 확보를 한다, 요런 상태에서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일단 공장을 짓고 나서 찾자. 요런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될 때는 굉장히 잘 풀릴 수 있고 안 되면 되게 심하게 꼬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 체력이라면, 현금이 넘쳐나는 지금의 삼성전자 체력이라면 충분히 이런 시도를 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거를 납품을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입지가 나빠져야 되니까, 요것 때문에 올랐는지를 한번 보려면 SK 하이닉스는 내려야 되는데 밀렸습니다. 그러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임박했다라고 말씀드린 시점이 있고,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파동이 있었던 이유는 그 납품이 예상됐던 시점에서 지연이 됐고, 이 지연이 된 부분이 이제 드디어 납품을 하게 되는구나, HBM을 드디어 납품하게 되는구나,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혼자 다 재밌게 먹다가 반대의 상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고가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식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한 방에 털어가는 이거를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 그래서 파도가 지금 SK 하이닉스하고의 관계된,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느냐, 뻥튀기로 상장을 했느냐, 아니면 이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됐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압수수색을 하는데 불통이 SK 하이닉스로 튀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드가 상장 당시 1조 원이 넘는 몸값을 인정을 받았는데, 보시다시피 뭐 보시면 이제 어이가 없습니다. 그 상장할 때 조달한 자금을 제외하면 파도가 지금 2023년에 적자까지 해가지고 없어져야 될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심지어 뭐 4분기에는 매출이 아예 없었고 3분기 3억. 적어도 요 9개월간 놓고 보면 제 소유의 법인이 파도를 이겼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근데 이게 1조 원짜리다, 너무한 거다라는 관점인데, 물론 이제 그럴싸한 어떤 얘기들은 있습니다. 뭐냐면 파도가 기술이 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그 실제로 납품을 하기로 돼 있는데 뭐가 안 됐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지만, 글쎄 그런 어떤 뭐랄까 진실하고 사실하고 관계 정의가 잘 안 돼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 저런 식의 얘기들은, 글쎄 뭐 개인적으로는 거의 뭐 뻥튀기, 뭐 처음엔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뻥튀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알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대로 갔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건 상장 때 조달한 자금으로 이 파드의 기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SSD 관련된 기술을 어쨌든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라는 관점에서 기대감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최근의 실적만 보면 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회사가 시가총액 1조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내렸다는 것은 HBM의 납품이 임박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 그 임박했다는 배경에서는 삼성전자 시작은 늦었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어떤 기술의 체력이 좋기 때문에 개발팀을 만들고, 그 개발팀이 이제 그 HBM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시간 문제다, 따라잡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수순이고,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 시가총액 167조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 167조면 영업이익이 한 20조 정도 나야 되는데 납니다. 예. 올해 예상된 영업이익이 한 20조 정도 되니까 아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지 않나 싶은데, 근데 이 전망이란 게 HBM에서 경쟁이 없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나온 거라서 삼성전자하고 둘이서 이렇게 경쟁하기 시작하면 실적이 팍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실히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당분간 이제 지수를 견인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랠리로 가는데, 문제는 랠리로 가도 내 계좌에는 왜 이렇게 항상 장마고 겨울이고 이런가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게 뭐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결국은 순환매가 돌아서 다 간다라는 거지만, 이제 이게 본격화되는, 지수가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그냥 한 대 쳐버리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심리를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댓글 확인을 못해가지고 댓글 확인하고 한번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기 기운이란 게 감사합니다. 별게 아니라 에어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양광.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사실 몇 년째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투자한 것도 지금 신통치 않고, 뭔가 해결을 보려고 한 행동들마다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럴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이 고금리가 원인이다. 이 고금리가 원인이면 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근데 유일하게 이제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사업성이 나오는 게 태양광입니다. 뭐 태양광 길게 가져가는 거랑 은행에 넣어놓는 거랑 뭐 차이가 있냐? 이렇게 하시는데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는 더더욱 그 매력이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참 되는 일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 몇 년 동안 되는 일이 없는 과정에서도 누군가 저를 찾아주고 누군가 저한테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면서 요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행착오가
뭐 치명적으로 뭔가 다 틀어졌거나 이런 게 아니라 늦어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번창을 하고 번창하다가 내년쯤 돼서 이제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월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인하를 합니다. 그 전에. 그리고 금리 동향을 보면 한 번 인하를 하면 한 번에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쭉쭉쭉쭉 가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면 물가에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물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당선과 함께 거의 종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많이 때릴 건데 중국을 때리면 미국의 물가는 그나마 유지가 될 겁니다. 요 보호무역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덤핑으로 미국 외 국가들로 수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디플레이션 수출인데 이 디플레이션 수출의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이런 구조입니다. 고철하고 철근하고 새 철근하고 고철하고의 가격이 새 철근이 더 싸다. 요런 현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재고를 갖고 있으면 관리 비용도 들고 하니까 뭐 그냥 던져버리는 덤핑 그런 중국산 제품의 어떤 디플레이션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트럼프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정말 정말 이게 도대체 왜 하는 뭐 시도마다 다 이렇게 꼬일까에 대한 정답은 그냥 금리가 높아서였습니다. 금리가 높아서였고 그러면 앞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낮아서 그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기대도 안 했는데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제가 장담을 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는 2년 뒤에는 굉장히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또 무용담처럼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 금리인데 금리는 안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균열이 나오고 실업률이 본격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지금까지 버틴 시간보다 앞으로 버틸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버티면서 너무 힘도 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약해져 있지만 시간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남은 게 훨씬 적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걸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보통 제 경험적으로는 마이너스 30%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물타기를 해서 효과를 그렇게 많이 못 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 따라서 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타서 빨리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또 이런 일인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물을 잘 타서 마이너스 20%가 마이너스 10%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탈출을 합니다. 빨리 탈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놔둬도 그냥 해결이 됐겠네. 근데 이 빨리 탈출해서 다른 종목 들어갔는데 잘못됐다. 이러면 또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순히 이걸 물을 타서 해결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조금 더 이 물 타는 게 최선일까? 지금 이 신규 자금을 물 타는 데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있는데 넣어가지고 퉁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 댓글입니다. 뭐 사정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놀라시는데 다 여러분들께서 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런 상황에서도 시간과 정성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제가 뭐 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시간 보내고 기다린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기다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될 것인데 실제 금리 인하가 9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2달만 참으면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상황에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YM은 요거하고 비슷한 걸 제가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크게 갈 겁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하는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뭐 사실은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저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이런 고생을 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돌로 쳐죽여도 시원치 않을 건데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이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냥 찾아주는 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하던 일들 태양광 특히 하던 일들은 이제 정말로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그동안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서 하나씩 올라오고 있고 거기다가 1차에 이어서 이제 2차도 거의 정상화가 됐습니다. 3차하고 그리고 뭐 차수로 보면 한 6차 정도 되는데 3차, 6차는 거의 뭐 시간차는 많이 났었지만 시작하는 시간은 많았지만 거의 동시에 이제 뭔가 이 태양광 수익에 대한 이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종목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기억은 하실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일단 뭐 그 YM 말씀하셨을 거 한번 보면 뭐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지만 기관 투자자가 계속 사네. 근데 이 기관 투자자가 계속 사던 종목들은 나중에 큰 어떤 시세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냐면 예전에 제가 테크윙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테크윙 아마 지금 예전에 그건데 왜 이렇게 올랐지? 다 가격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한 10배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예전에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언급했을 때 보시면 이거였습니다. 테크윙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기술이 아주 독보적이라더라. 기술이 독보적이어서 이 기술이 삼성전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테크윙 뭐 이건 그냥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 테크윙의 어떤 뭐 이름이 비슷한데 잠시만. 아니네. 파주 대표하고 순간. 그래서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그때 당시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인데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그룹 오너한테 찍혀서 비도덕적이고 뭐 거래를 하면 안 되는 쪽이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합리적인 합리적인 그런 방침으로 인해서 테크윙이 배제가 됐습니다. 근데 테크윙만큼의 어떤 기술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하고 거래를 할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게 주가가 올랐지만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실적이 없는데 올랐다. 그럼 얘가 HBM과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테크인 기술이 대체 불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뤘으니까 기억을 하실 텐데 뭐 이 세월을 보시면 뭐 기술이고 나발이고 뭐 한 3분의 1토막 난 적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오르나 싶으면 또 떨어지고 조금 이제 오르나 싶으면 다 바로 떨어지고 뭐 요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때 이후에는 뭐 소위 말하는 개나 소나 다 가는 장세에서 안 갑니다. 가는가 싶더니 또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이 종목에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어떤 테크윙의 미래 가치를 보고 기다렸던 분들이. 그래서 뭐 이쯤 되면 이건 못 가는 거다. 더러워서 던진다. 이 보시면 뭐 거래량도 형편없고 이때 보시면 주식시장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혼자 뭐 반토막 나고 미쳐버린다라는 과정이 됐을 겁니다. 수년간 별로였고 그리고 뭐 실적도 좋아질 기미도 안 보이고 심지어 이렇습니다.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2022년에 테크윙 사이즈에서는 좀 이례적으로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괜찮은데 주가 안 올라갑니다. 심지어 2023년에 실적 보고 버텼는데 매출 반토막 나고 이익도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2023년 3분기에는 적자도 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확신을 갖고 이 종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런 개인 투자자들 바닥에서 보면 지금 YM에서 있었던 현상, 물론 이제 기관이 팔았다가 다시 샀긴 했지만 이 바닥에서의 YM에서 있었던 기관 매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후에는 이제 사고 팔고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관 투자자가 사고 팔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기관 매수가 한번 저렇게 연속적으로 나온 이후에 보니까 쭉쭉쭉쭉쭉쭉 계속 사면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은 이제 뭐 차익 실현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쭉 보면 이 상승을 시작한 초입 전에 최악의 상황에서 작년 10월달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어떤 신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에서의 신호가 여기 보시면 종목별 매매 추이를 보시면 작년 10월달로 갔을 때 작년 10월달에 이제 뭐 조금씩 이런 연속 순매수가 있습니다. 물론 양은 다르지만 이런 연속 순매수가 나오고 사고 팔고 뭐 이런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계속 꾸준히 사고 팔고 하면서 매수량을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시세가 크게 나더라. 기관이 사서 올렸나?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뭔가 냄새가 났다라는 거. 예. 그 냄새가 났다라는 게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수로 나온 건데 이 테크윙에 대해서 뭐 제가 언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그 이후로 계속 테크윙 기술을 뭐 무시를 할 수 없다. 계속 할 것 삼성이 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크게 오를 거다. 계속 언급을 했으면 이 시점에서는 무슨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이 시점에서 2022년 말쯤 이 시점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이쯤에서 미친 새끼 진짜 지수하고 완전 거꾸로 가고 뭐 실적도 엉망진창 실적이 올라도 안 가요. 실적 좋은데 뭐 실적 올라도 안 가는데 뭐 어쩌라고 뭐 도대체 뭐 삼성이랑 뭘 거래를 할 건데 기술이 뭔 대체가 안 될 건데 주가 안 오르면 그만인데 온갖 얘기가 다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입을 다물어 버려서 뭐 말이 없는 거지만 그냥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정말 안 올라가고 미치겠다. 이 중소형주는 하는 게 아니야. 거래도 안 되고 팔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다가 스스로 인내심을 다 소진한 분들은 뭐 본전쯤 되고 팔 수 있으면 팔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쯤에서 뭐 손해는 안 보시겠지만 요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가 우리가 꿈이 커야 된다는 게 뭐냐면 꿈을 크게 갖고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다 거래 비용으로 조져버려라 이게 아니라 요런 거 큰 거 한 방 먹어야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물려받은 자산도 많이 없을 거고 직장인 수준에서 크게
삶에 어떤 타격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사회 초년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가 한계일 겁니다. 5천만 원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뭐 태양광은 할 수 있지만 태양광 말고 뭐 답이 없는데, 뭔가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한번 먹어야 이게 5억이 돼가지고 앞으로 투자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걸 하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자라는 건데, 뭐 저는 그 YM에서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신호도 났고, 뭐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이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실적도 좋아졌고, 될 거라고 보는데, 당장 뭔가 없으니까 얼마나 짜증스럽겠습니까? 보시는 분들은. 아씨, 도대체 언제 가는데. 예, 요런 겁니다. 이거, 하지만 결국 테크잉처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시간도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언급을 하고, 무조건 가니까 기다리십시오, 요렇게 말씀드리면 저만 욕먹습니다. 입 닫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입을 닫아야 되는데, 제가 떠들어가지고 만약에 된다 그랬으면 테크잉 이렇게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지만, 떠들어서 된다 그랬으면 뭐 계속 언급을 했을 텐데, 제가 떠드는 게 인내심을 더 갉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입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충분히 저는 힌트를 드렸으니까 잘 대응하셔가지고 여기서 한 10배 정도 드시고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중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